다리가 자주 붓고 하루가 끝날 때 발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부종이 아니라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이러한 경고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거나 잠깐 물이 차서 그런 거겠지 하며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는 강력한 펌프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의 세포들에게 전달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 펌프가 서서히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장이 충분한 힘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몸의 아래쪽, 발, 발목, 다리 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피가 정체되면서 혈관 속의 액체가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고 이로 인해 붓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점점 그 빈도와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극심한 피로감까지 따라오게 되죠. 이 피로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피곤함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고 빨래를 널거나 샤워를 하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밤에 누웠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나요? 가슴이 눌리는 것 같고 답답해서 도저히 바로 누워 잘 수 없었던 적 있나요? 이것 역시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액체가 다시 몸으로 올라오고 이로 인해 심장과 폐에 부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베개를 두세 개 접쳐서 기대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사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붓기가 심부전, 즉 심장이 약해지는 병의 첫 번째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가슴 통증이 오기 훨씬 전에 말이죠.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기침할 때 거품 섞인 가래가 나오고 그것이 희끄무레하거나 심지어 약간 분홍빛을 띠는 경험이 있었나요? 이것 또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폐에까지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을 겪는 사람 5명 중 1명은 상태가 이미 매우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에 입원하며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통계 속에 속하고 싶습니까? 몇 번이나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서서 일한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라고 넘기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단순한 피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심장이 절박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절대 당신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고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이 간단한 신호만 알아차렸더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었을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오랫동안 심장질환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과 다리가 항상 심하게 부어 있었던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부종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혈압약도 잘 챙겨 먹고 정기검진도 하는데 괜찮겠지.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혈압이 잘 조절된다고 해서 심장이 건강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심부전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비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당뇨병, 본인도 모르게 지나간 묵묵한 심장마비, 과도한 음주, 만성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물론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가 부족할 때 자연스럽게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런 심장 기능 저하가 대부분 수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다리가 항상 붓고 발이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예전 같지 않은 지독한 피로감이 계속 따라다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수의 암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서서 가만히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에 운동을 한 적은 있나요?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스트레스는 잘 조절하고 있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본인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다리가 붓는 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초기에 발견한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리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때 치료하면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진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워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환자들에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내일 병과 싸우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건가요? 아니면 또 한 번 외면할 건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나타나는 대부분 한쪽 다리에만 생기는 통증과 열감, 붉은 기운을 동반하는 붓기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수롭게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두고 좋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바로 심부정맥혈전증, 즉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매우 위험한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드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자주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4시간, 5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만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장거리 비행 중이었든, 오랜 시간 일하느라 그랬든, 드라마나 영상을 몰아보느라 그랬든,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그랬든,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거야 누구나 다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 누구나 다 그렇죠가 아주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혈전증은 다리 정맥안을 덩어리진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혈전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려서 갑작스럽고 단단하며 뜨겁고 극심하게 아픈 붓기를 일으킵니다. 저녁 무렵 피곤해서 생기는 말랑말랑한 부종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무겁고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심하게 아픈 그런 붓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걷고 있다가 종아리에 돌멩이가 세게 박힌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그 순간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나이 든 사람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충분히 혈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신가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도 혈전증으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해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고요? 바로 출산 직후였습니다. 출산 후 회복을 위해 며칠간 침대에 누워 지낸 것만으로도 그녀의 몸에서는 혈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정상급 선수로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던 세리나조차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몇 번이나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은 적이 있지 않나요? 스트레칭 한번 안 하고 그냥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요. 그리고 위험을 더욱 키우는 요인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만, 흡연, 피임약 복용, 호르몬 대체요법, 가족력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 최근에 받은 수술, 사고로 인한 외상, 오랜 기간 깁스나 침대에 누워있던 경험, 이런 것들은 모두 혈전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게다가 아셨나요?
장거리 여행도 위험 요소입니다. 비행기든 버스든 자동차든 4시간 이상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론입니다. Aqui está o texto reescrito em coreano conforme todos os criterios que suba estabelecido. 그런데 정말 저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혈전이 생겼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종 다리에 뚜렷한 증상도 없이 피떡이 풀려버리면 그대로 폐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쿵 아프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은 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맞아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혈전증은 절대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혈전증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립니다. 장시간 비행,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직장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자기관리 소홀 또는 수술 같은 상황이 바로 그 틈입니다. 그러면 위험은 이미 당신 곁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저널인 란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혈전증 발병 위험이 무려 2배하고 8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만약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그 위험은 거의 6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 다리가 붉게 변하고 뜨겁고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지는데 단순히 어딘가에 부딪힌 타박상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막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무시하고 대처가 늦어진다면 그 피떡은 폐로 이동해 폐색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색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37초마다 한 명이 폐색전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 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마치 당신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고 계신가요? 다리가 욱신거리고 뜨거워지며 붓기 시작했을 때 혹시 그냥 좀 지켜보다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만약 괜찮아지지 않는다면요. 아니면 이게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후회하는 환자들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붓고 통증이 있고 뜨겁고 붉어지고 걷기가 힘들다면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소염제 먹고 눕거나 얼음찜질하고 괜찮아지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이게 대부분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장시간 비행하거나 오래 앉아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2시간마다 일어나서 잠깐 걸어주고 발목을 원형으로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혈전 위험 인자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예방용 항은고세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세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이 혈전증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는 사실조차 수년 동안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건 정말 단순한 행동 하나로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만 했어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이런 간단한 습관 하나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한쪽 다리만 붓는 걸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대수롭게 여기다가는 정말로 후회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루가 끝날 즈음 다리가 묵직하고 피곤하고 마치 무거운 사슬에 묶인 것처럼 아프고 쩌릿쩌릿한 느낌이 들고 거울을 보면 보라색 실핏줄이 튀어나오거나 울퉁불퉁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누구도 충분히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정맥이 점점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혈관이 더 이상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정맥 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기 싫은 혈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 아주 명확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정맥 순환 시스템, 즉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우리 다리 속 정맥에는 아주 작은 밸브들이 존재합니다. 이 밸브들은 마치 문처럼 열리고 닫히며 중력 때문에 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이 걷거나 종아리를 움직일 때 바로 그 종아리 근육이 몸의 제2심장 역할을 하며 혈액을 위로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일을 돕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밸브들이 약해지거나 손상되거나 아예 망가져버리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다시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다리 쪽에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죠. 다리가 붓고 쑤시고 타는 듯한 통증과 하루가 끝날 무렵엔 엄청난 무게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발목에 시멘트 자루를 매달고 있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 혹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핏줄이 비쳐 보이죠. 보라색이나 푸른색으로 살짝 드러나는 그 가느다란 혈관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굵은 하지정맥류가 찾아옵니다. 피부 위로 튀어나온 두꺼운 혈관들, 마치 밧줄처럼 보이고 욱신거리고 통증도 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고요? 바로 상처입니다. 맞습니다. 도저히 아물지 않는 상처들입니다. 피부가 헐고 붓고 세균에 감염되기 쉬워지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조차도 만성 정맥 부전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부종과 다리 통증을 겪었고 결국 매일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야만 했으며 운동 루틴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녀마저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했다면 단순히 이걸 그냥 보기 싫은 미용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시간은요?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은 없나요? 다리가 불타는 듯하거나 가려움 혹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묵직한 불쾌함을 느낀 적은요?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이후라는 겁니다. 혈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태로 피부에 짙은 반점이 생긴 상태로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정맥성 궤양이라고 불리는 절대 쉽게 아물지 않는 끔찍한 상처까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애초에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교사, 미용사, 판매원들 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 사무직 직원, 콜센터 상담원, 재택근무사, 게임 스트리머, 학생 등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중력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종아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피는 다리에 고이고 당신 몸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무더운 날 정맥은 확장되면서 더 넓어지고 그 결과 피가 다리에 더 쉽게 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다리가 터질 것 같은 붓고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어머니, 할머니 혹은 바로 당신 자신 발목 주위에 검게 변색된 피부를 본 적 있나요? 도무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본 적은요? 아니면 두껍고 튀어나온 혈관을 본 적 있나요? 혹시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해온 대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죠. 바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적절한 압박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압박 양말은 일반 약국에서 대충 사는 그런 양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 의료인이 추천해주고 본인의 다리 상태에 맞게 맞춤 제작된 단계별 압박 양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고 발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간단한 운동을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 즉 우리 몸의 제2심장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이미 다리에 튀어나온 정맥이나 가는 실핏줄, 무거운 느낌,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혈관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레이저 시술, 경화요법, 거품 치료, 최소 침습 미세 수술 같은 현대적인 치료법들이 있어서 큰 수술 없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기적도 없어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심각한 경우 절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현실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수년 동안 다리 문제를 방치한 끝에 결국 다리에 생긴 정맥 궤양이 감염되고 심각한 봉화지겸으로 진행되다가 폐혈증까지 번져서 다리 일부를 절단하게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감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당신의 몸을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절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차를 마시거나 다리를 올리거나 림프 마사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붓기의 원인이 당신 집안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약이 그 범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아주 흔한 약들 중 일부가 부작용으로 다리, 발목의 붓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암로디핀, 니페디핀, 딜티아젬, 베라파밀 같은 약들이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약들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혈관 벽 사이로 체액이 새어나가면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다리와 발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가 생기는 것이죠. 가장 잔인한 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붓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약 때문이라고 연결짓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붓고 붓는 게 싫어서 물을 줄이거나 이뇨 효과가 있다는 차를 마시고 여러 민간요법을 시도하지만 정작 붓기의 원인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도 붓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염진 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피임약, 항우울제, 일부 정신과 약물들까지도 공통적으로 체액 저류와 다리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하루 불편함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당장 당신이 복용 중인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 당뇨약 또는 그 외의 약들은 분명히 필요한 약입니다. 문제는 약 자체가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심장이 아픈 줄 알고 정맥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면서 병원에 찾아왔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원인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약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환자들이 몇 달 동안 온갖 검사를 받고 수백만 원을 쓰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아무도 그 약의 설명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이 문제가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료 의사들이 환자의 부종을 치료하면서도 그 환자가 칼슘 채널 차단제나 소염제 혹은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인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아주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설명서를 읽어본 게 언젠가요? 혹시 당신이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 항목에 체액 저류, 말초 부종, 다리 부종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적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자주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너무 지쳐서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죠. 이미 림프 마사지도 받고 온갖 차도 마시고 압박 스타킹도 신어보고 다리도 높여보고 소금도 끊고 운동도 해봤지만 부종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만 조금 조정하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곤 합니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안전한 경우에는 이뇨제를 함께 처방하면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고혈압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을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다리가 붓고 발이 무겁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의사와 함께 부작용 없는 다른 약으로 바꿀지 아니면 최소한 부종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은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그 문제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던 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나요? 저에게 이 깨달음은 정말 해방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몸이 늙어서 그렇다, 망가져서 그렇다, 내 몸이 고장났다고 자책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실상은 당신의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약물의 부작용이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세요. 때로는 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처방전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인생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산다는 건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매일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리 부종은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요. 그게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고 정맥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혈전 위험이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듣기로 선택한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이 화면에 뜨고 있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봐요.